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구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주당의 분열이 굉장히 심하게 시작되었다. 이런 민주당의 분열과 탄핵 심판은 어떤 상관관계로서 결과를 드러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지난 시간에 민주당의 친문 세력과 친 이재명 세력 간의 분열로 탄핵은 카카오와 인용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3월 6일이잖아요. 탄핵 심판이 기각이나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5대3 북두시민혁명군이 예측한 이런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우파는 이런 예측은 예측에 불과할 뿐이니까 이 공산 파쇼들의 조작과 사악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자유우파 시민들이 시도하고 있는 자유시민혁명이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혹은 성공할 때까지 맹렬히 싸워 나가도록 합시다. 이런 경고를, 이런 각오를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 탄핵 심판 과정을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간의 변동이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국민 여론이 점점 더 윤석열 대통령의 내라는 무죄다.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정당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기각,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요점은 상대방인 민주당 내부 혹은 공산파쇼 집단 내에 내분이 일어났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 강의에서 밝혔다시피 이재명은 당대표로서 통합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조금 쌓아나가기 위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강북의 국회의원을 했던 그 이재명에게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박용진, 그리고 김경수, 경기지사 김동연 등등 친문 세력, 그러면서 반명 세력을 만나며 그 통합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쌓아가려고 만남을 시도했는데 모두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면박을 당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은 앞으로 이재명 좀 노력을 많이 하시오. 국도 시민혁명군이 조금 그 속된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당신 좀 똑바로 하시오. 나는 앞으로 당신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당신을 대항하는 세력에 힘을 보태줄 거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사인 김동연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으로서는 그 정권 창출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좀 노력해라. 이런 식으로 바로 면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질 들어본 사악한 이재명이가 참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월 6일 어제 바로 자기들에게 대항한 이 친문 세력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과거지사인 지난 총선 전에 있었던 일인 체포영장을 발부를 할 때 당 내부에서 검찰과 내통을 해가지고 나를 체포영장을 통과시키게 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는가 이런 말을 딱 한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개딸들아 공격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 이재명이가 사악한 놈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과거지사를 덜추어내면서 개딸들이라든가 자신을 따르는 팬덤들에게 그 친문, 즉 반면과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그들이 공격을 시작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한쪽 편으로 이런 민주당의 내분을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가장 중요한 정언을 한 그 707 특공대 거기에 가장 사령관인 특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인 곽종근이 양심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녹취록을 폭로하면서 자신이 한 내란 정언은 그 민주당의 협박과 회유 때문으로 거짓 정언을 했다는 그런 그 어떠한 정황으로 보이는 녹취를 공개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당 내분과 공산 파쇼 내의 내분, 친 이재명과 친문 세력 간의 내분이 시작되었고 한편으로 주요 정언이 그 정인의 회유 혹은 그 공산 파쇼 집단 내부의 협박과 회유로 인해서 거짓 정언을 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요인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그 내란머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파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정인들이 그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될 것이니까 민주당에 유리한 정언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처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왜냐? 국민 여론이 완전히 뒤비지고 또 탄핵 심판을 그 뭐라 그러겠습니까? 가결시켜서 파면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그런 악재가 나타났잖아요. 국민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고 나섰고 또 민주당 내부 내에서 반명 세력들이 반 이재명 세력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나서면서 이재명과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들이 또다시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기회주의적인 태도로서 윤석열에게 불리한 정언을 해대던 정인들이 또다시 기회주의적으로 돌아서면서 그 정언의 신빙성 혹은 신뢰성을 잃게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탄핵 심판에 대한 그 분위기가 달라진과 동시에 그 외곽으로서 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던 의회 독재 세력, 저 공산 파쇼 집단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공정성을 되찾는 듯한 정치적인 제스처를 쓰면서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도리어 무력으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캡사이신을 사용하겠다 하는 이런 엄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원내에서 국회에서 통신검열법을 입법을 준비하고 카톡을 검열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등등의 온갖 악법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지금 현재 탄핵 심판 자체도 완전히 이거는 뭐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킬 전략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무력으로
아주 진압을 하겠다고 이런 태도를 보인다 이겁니다. 국민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 과정으로 우리가 한번 그 역사를 예를 들어 보면은 자유주의적인 입장, 근대화된 입장에서 보면은 이 독재 정치라든가 파쇼 정치 혹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을 하면은 처음에는 공권력이 물리력을 가지니까 세게 그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참지 않고 수적으로 계속 희생을 각오하고 투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쪽도 공권력도 물러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는데 이 무력적인 대치 상태에서는 반드시 국민들이 이겨왔다는 것을 우리 자유시민혁명의 역사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공산파쇼 이재명 세력들은 정말로 세 발의 피로 그 사라질 것이 정말로 눈앞에 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봉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왕권 시대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훑어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우리 한국에서도 이괄의 반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일시적으로 급습으로 반란을 일으키니까 관군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갈팡질팡하고 이괄에 난 그 반란 때는 왕이 도망을 갔어요. 그럴 정도로 그 반란군들이 기세 등등 해가지고 거의 전국을 장악하고 성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군들은 공적이지 않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으킨 거니까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괄은 그 내분에 의해서 목이 잘려가지고 그 목을 반란군에서 배신한 사람이 그 목을 왕에 갖다 바치는 이렇게 반란군은 그렇게 토벌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산 좌파들이 하고 있는 지금 행위가 근대적으로 일어난 자유시민혁명에 빗대 보더라도 국민을 설득할 수단이 없으니까 무력을 앞세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할 것이고 봉건적인 반란군 형태로 보더라도 지금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처음에는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온갖 지금 기세 등등을 했지만은 그 우리나라 역사 이괄의 난처럼 대통령이 도망을 갈 정도로 그 험난함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란군과 똑같은 지금 진행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산파쇼 집단들의 파멸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공산 반란 도둑대들의 이런 분열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역사를 되짚어 봄으로써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의 공산 반란 도둑대들이 어떻게 파멸하는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레닌의 동상이 허물어질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러시아 혁명 1919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이후 100년도 되지 않아서 러시아 혁명의 주인공인 레닌의 동상이 허물어질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반란군의 쉽게 말하면 파멸이라든가 혹은 한 시대가 저물어 갈 적에는 물론 주변에서 시작되지만 그 중심부가 허물어짐으로써 파멸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공산 반란 도둑대들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이 김대중 정신의 어떤 찌끄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김대중이가 허물어지리라고 믿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듯이 레닌이 그 본거지인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허물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이재명은 김대중 세력에 의해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정치의 전략이라든가 수단은 어느 정치인이나 똑같이 구사를 합니다. 그거를 이론적으로 그 마키아벨리즘 혹은 정치 기술 혹은 정치 공학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의 테크놀로지로서의 정치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짓과 업무, 공갈 협박, 채찍과 당근, 그리고 회유, 도둑질과 포퓰리즘, 지역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을 이용한 국민 분열 등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누구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용서되는 것은 그 정치 지도자의 위대함과 인격 그리고 훌륭함 때문에 그것이 용서되고 묻히는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그만큼 훌륭한 위협을 말이나 따나 국민들을 설득시키면서 국민들에게 위대하고 훌륭하게 보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런 사악한 악마적인 수단을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이 문제를 아직 공산 반란 도둑대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속겠지. 그거야 뭐 김대중이도 다 한 일이고 간단하게 말해서 광주 사태까지 일으킨 사람 아니냐. 내가 이거 조금 이런 거 주면 이 국민들이 속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은 위대함과 훌륭함으로써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국민 통합을 말하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남녀 갈등을 야기시키고 뭐 온갖 이런 일을 벌이더라도 자신의 위대함과 훌륭함을 만들어가기 위한 수단이다. 어쩔 수 없다. 필요악이다. 그리고 심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은 어떤 일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뭐 쉽게 말하면 포퓰리즘으로 25만 원씩 주기 위해서 이걸 합니까? 아니 뭐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김대중이가 쓴 어떠한 필요악으로서의 수단을 전라도 사람들이 용인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지지해왔던 김대중의 동상이 그 모스크바에서 레닌 동상이 밧줄에 끌려 내려오듯이 이 잘못하다가는 광주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동상이 밧줄에 묶여서 끌려 내려오겠다라는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에게 치명타를 줄 세력은 친문 세력이 아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껏 김대중 정신을 지켜오리라고 믿는 이재명을 받쳐주고 있던 전라도 지식인들이 가장 먼저 이재명에게 타격을 줄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을 바치고 있었던 전라도의 지식인들 혹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재명을 공격할 것이다. 오늘 아니면 내일 성명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을 공격할 전라도 출신 지식인은 누구인가?
가장 충성을 바쳤던 지식인들로부터 꼽아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을 거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의 징조, 징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유튜브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유튜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유시민을 비롯해서 뭐 스픽스인가 이런 데 보면은 전부 경상도 사람들이 설치고 있어요. 그 유시민이 그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재명을 방탄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라 사람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나선 놈이 누굽니까? 이현주 부산 사람이잖아요. 김민석 부산 사람이잖아요. 양문석이 또 의정부 국회의원 이름 뭡니까? 이재광이 다 부산 사람이잖아요. 부산 경상도 그 따라지들이 평생 낭인으로 살다가 갈 곳 없는 놈을 이재명이가 충성을 위해서 불러준 거잖아요. 그러기 얘들이 그 보답하기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북두시민혁명군이 제시한 징조라 할까 징표가 틀렸는지 지금이라도 유튜브라든가 국회에서 지금 방탄 노릇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라도 사람이 별로 없다.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의하는 내용은 지금 탄핵 심판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우리가 결과를 예측한다. 이런 포인트를 북두시민혁명군이 제시한 지금 유튜브에서 누가 까불고 이재명을 방탄하고 있으며 어느 국회의원이 이재명을 방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가 하는 점을 관찰하면서 탄핵 심판을 주시해라. 이런 점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북두시민혁명군이 앞에서 말했듯이 역사에서 본 반란의 진행과 함께 반란 세력이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대비시켜 보면서 이재명의 방탄에 유튜브라든가 언론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서 전라도 출신들이 사라지는 이런 내부 분열 이런 것은 지금 탄핵 각하를 가리키고 있는 징표다. 지금 탄핵이 기각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는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는 징표다. 그 신호등이 바로 유튜브라든가 혹은 국회에서 이재명의 방탄에 전라도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전을 하면은 관전하는데 재미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 주제인 민주당의 분열은 이재명을 공격하는 가장 우선순위로 전라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장 먼저 이재명을 몰아낼 것이다. 이런 주제로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응원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